반갑습니다. 그리고 미안합니다. 오늘따라 성가가 왜 이렇게 짧아요? 좀 길게 하고 싶었는데. 제가 이제 오늘은 두 가지 말씀을 올리려고 그래요. 원래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갑자기 사정이 생겨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조금 시간이 지체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최대한 줄여서 하려고 하는데 어찌될지는 모르겠어요. 먼저 제가 사고 당한 것이 아니라 사고 낸 경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사고를 낸 곳은 군산 산림조업에서 시행하는 재선충 방제 작업장이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재선충 방제 작업을 어떻게 하는가를 말씀드려야 실감이 날 것 같아요. 전에는 어떻게 했는지 지금은 재선충에 걸린 나무를 드론으로 찾는데요. 드론으로 찾으면 거기에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반경 10m 이내는 모두 베는 그런 작업이고, 자연사한 나무는 또 별도로 또 찾아놓고, 근데 거기에 찾는 방법은 이미 앱이라고 하나요? 깔아주면은 어느 지점에 몇 그루가 있다는 것이 나오더라고요. 보면은 그 나무를 베어서 그루트기에다가 바코드가 내장된 띠지를 찍고 전화기로 찍어서 전송을 하면 이제 제가 확인한 건 아니지만 그게 산림청, 군산시, 군산산림조합에 동시에 전송이 된대요. 그러면 푸른색으로 되어 있던 나무가 노란색으로 바뀌더라고요. 그게 그 나무를 제거했다는 하나의 증표인 것 같아요. 네, 그날도 지금은 나무를 베면은 손가락만한 가지를 다 끌어내요. 끌어낸다고 게 국회의원 끌어내라는 말이 연상되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면 차가 다녀야 되잖아요. 길을 꼭 내야 돼요. 근데 그날도 길을 냈는데 길 위에 3번 나무 한 그루가 이렇게 비스무리 자라고 있었어요. 상당히 한 직경이 30cm는 되는 걸로 알고 있었어. 그것을 베지 않으면 차가 걸려서 못 다닌다더라고. 그래갖고 이제 거기가 3인 1주로 이러는데 포크레인 한 대, 사진 찍는 분, 토 보는 사람 한 명. 그리고 그 나무를 잘랐는데 나무가 넘어지면서 밑에 있는 소나무를 덮쳤어요. 소나무가 꺾였어. 끊어질 게 아니라. 근데 여기서 제가 이제 경험 부족이나 주의적 부족이 나오는 건데, 위에서 잘랐든가 아니면 밑둥을 잘랐으면 문제가 안 생겼을 텐데 제가 왜 밑에서 잘랐는가 기억이 안 나. 근데 엔진 터비 위력이 어느 정도냐면은 한 직경 30cm 정도 되는 나무는 10초가 채 안 걸려요. 아마 6, 7초면 잘라질 거예요. 근데 밑에서 제가 자르기 시작했던 것까지는 기억이 안 나요. 그 다음에 기억이 안 나. 아마 제가 추측한데 벚나무가 넘어가면서 소나무를 누르고 있었고 소나무가 이게 활처럼 휘어져 있었지 않았느냐. 근데 제가 토부자는 그것이 튀면서 제가 맞았던 것 같아요. 기억은 안 나요. 근데 이제 같이 일하신 분이 저 죽은 줄 알았다고 그래요. 그래갖고 그 산에서 제가 처음에 치료받은 곳이 동군산 병원인데 아마 2, 30분은 걸렸을 거예요. 시간상으로. 근데 제가 동군산 병원에서는 제가 제 발로 걸어 들어갔어요. 정신이 혼미한 상태 뭐라 그러지? 비몽사몽이라고 하죠. 아마 그런 상황에서 제가 치료를 받았는데 제가 차를 타고 간 것이 아니라 차에 실려갔다고 생각을 해요. 의식이 없었은 게. 근데 내가 다쳤구나 하고 그 의식이 깨어날 무렵에 제가 세 가지 생각을 했었어요. 첫 번째 제가 그렇게는 살고 있지 못하지만은 저는 제 몸이라고 생각하면서도 나는 이것이 사은의 곡물이다.
그래서 언젠가 내가 그 정신과 육신이 분리될 때에 될 수 있으면 성한 모습으로 사람께 돌려드려야 되지 않느냐. 근데 다쳤잖아요. 그럼 성한 모습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님과 죄송합니다 했어요. 그 다음에 제 이 몸이 전 그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요. 근데 제가 그래서 제 몸 관리 잘 하는 것이 부모님께 자식으로서 마지막 드리는 효의 길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었어요. 그럼 다쳤잖아요. 그럼 제대로 관리 못했잖아요. 그래서 죄송하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는 그 제가 사고를 내고 다쳤다는 소식을 들은 분들한테 미안하더라고요. 어쨌든 걱정을 끼쳐드려서 제가 처음에 미안합니다 교도님한테 말씀드렸던 것도 이런 맥락인데 아마 제가 생각할 때 그분들이 저를 걱정해 주신 마음과 우리 교도님들이 걱정해 주신 마음은 상당한 정도가 차이가 있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리고 거기서 치료를 받는데 이제 더는 안 된대. 그래갖고 전북대병원으로 가라고 하더라고. 근데 가려고 했더니 안 된대. 전북대병원에서도. 저기 대전에 있는 건양대병원으로 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를 태우고 가시는 분이 거기에 모든 작업을 총괄이라고 해야 하는 분, 양주군 반장님으로 계신데 그분이 이제 내비를 찍었는데 한 100km 되더라고 대략. 그런 거리가 실감은 나는 아시겠지만 저희 집에서 천안 논산간 고속도로 정안 휴게소가 딱 110km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쉬운 일로 충남 공주까지 가야 해요. 그 정안 휴게소 공주시에 있죠. 예. 이제 갔는데 그때가 아마 11시 좀 넘는 시간에 도착한 걸로 기억이 돼요. 왜 제가 그걸 기억하냐면은 저희들이 산에서 한 11시 반이면 내려서 밥을 먹으러 가거든요. 근데 저는 괜찮은데 우리 반장님 밥을 못 잡수잖아요. 그래서 반장님 점심 잡수셔야 되는데 라는 얘기를 했던 걸로 보면 11시 반쯤 되지 않았었냐. 근데 접수를 했는데 3시 넘어야 된대요. 치료를 받으려면. 그래서 제가 느꼈던 것이 그 응급실 뺑뺑이라는 것이 이런 것인가 보다 하고 느꼈어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 포크레이신 분이 누구냐면은 한성수 씨, 한일수 그분이 있었거든요. 하고 이제 그분이 많이 찾았는가 병원을 여기지. 그런데 전주에 입원을 쓴 병원이 찾았다고 해서 찾는데 병원이 안 나와. 이름이 틀린 거예요. 이노 성형외과인데 인후 성형외과로 들은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찾아도 안 나왔고 그분이 우리 반장님이 저를 태우고 전주로 와서 병원 찾고 수석 받고 또 돌아오면 하루가 다 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상황에서 임실에 계시는 분 아는 분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네, 이런 상황이 좀 맞을 수 있겠냐 해가지고 그분이 오셔서 이제 치료를 잘 받고 나왔거든요. 길게 하려면 시간이 안 되고, 그래서 제가 이제 병원 생활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굉장히 답답하지 않아요. 치료하고. 근데 제가 이거 좀 건방진 말인가 보라도 대종사님을 만나 뵙고 편안하게 제가 치료를 받을 수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 제가 저희 집에 대종사님이 1:1을 그린 녹음 테이프가 있었어. 옛날에. 거기서 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마리영 교당에 교무로 계셨던 송적벽 교무님이 제가 이제 알아본 바로는 정산종 사님 아버님이시라 하더라고요. 그 교무님께서 막 일제에 좀 거슬리는 말씀 하셨던 분 같아요. 그래갖고 이제 경찰이 대종사님을 김제 경찰서에 구금을 하신 사건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자들이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가서 막 걱정 어린 말을 많이 하셨겠지. 대종사님이 야, 참 좋다. 때 되면 밥 주지, 옷 주지, 잠 잘 자라고 지켜주지. 이게 지켜준다는 것은 그분들이 감시를 하는데 대종사님은 지켜주는 걸로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저 고마워. 생각이 저도 밥 주지, 옷 주지. 가끔씩 와서 혈압 재가지 또 뭐지?
체온제 가지, 링거 주지, 뭐 주사 주지, 약 주지, 어디 괜찮냐고 안 아프냐고 와서 이렇게 물어봐 주지. 제가 상전 대접 받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상전 대접 한 20을 받고 왔어요. 이제 이 말씀 여기까지만 드리고, 제가 이제 언젠가 이 자리에서 제가 술을 마시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올린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 무렵부터 잠자리에 들어가면 제가 일원상 선문을 외우는 습관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일원상 선문을 외우기 시작했냐, 대산종사님이 그러셨다고 들으셨다는 것 같은데, 일원상 선문을 하루에 몇 번인가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외우면 부처의 길이 가까워진단다. 그럼 제가 부처의 길이 가까워지려고 했던 건 아니고, 잠자리에 들면 잠이 안 오죠, 잘.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하느니 일원상 선문을 외우자 해서 외우기 시작했었어요. 그런다고 일원상문을 정성껏 외우냐? 그건 아니고, 때로는 외우다 보면 뭔 노래를 부르고 있고, 어릴 때는 막 지나간 얘기, 뭐 그런 잡다한 얘기, 그때 얘기하는 광경도 막 들리고, 그래야 귀에 생각이 들고, 또 참 오지 않은 세계의 어떤 막 그 상상 같은 것도 많이 하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왔어, 솔직히. 그런데 언제부턴가는 자동장치가 딱 돼 있어. 잠자리에 딱 들면 자동으로 이론상 선문이 이루어져. 정석권 외우는 아니고 그냥 수박 거달기씩도 못 되게. 근데 이번엔 병원에서도 해보셔서 알겠지만 앉아있게 아니면 누워있게요. 병원 생활이. 근데 거기서 이론상 선문을 많이 외웠던 것 같아요. 제가. 근데 어느 순간에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느꼈던 건 이제 교무님한테 감정을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제가 생각 없이 맞다고 그러셔요, 교무님께서. 그러면서 시간 내서 그 얘기를 좀 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뭐냐? 그 이론상 서문 끝부분에 가면 우리 어리석은 중생은 이 법신불 이론상을 재받아서 심신을 원만하게 수하는 공부를 하며 또 사리를 원만하게 하는 공부를 하며 그러죠. 그 다음에 심신을 원만하게 사용하는 공부를 지성으로 하여. 이게 뭐지? 의심이 자꾸 와. 그래서 이제 제 생각을 말씀드리니 그것이 사막이라고 하더라고. 심신을 원만하게 수하는 것은 정신수양이고, 사리를 원만하게 하는 것은 사리연구고, 심신을 원만하게 사용하는 공부를 하는 것은 작업치사다 라는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좀 반갑더라고요. 제 딴에는. 근데 교도님 이미 다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그 사막이라는 걸. 저는 이제 겁내 늦게 그걸 알았지. 근데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은, 우리 생활 주변에서 효자들은 말 중에 검은 것을 가까이 하면 검어지고 붉은 것을 가까이 하면 붉어진단 말 있잖아요. 이 법문을 늘 가까이 하면 이 대종사님 가르침에 좀 가까이 가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저도 역시 그렇지만 우리 교도님께서도 법문을 늘 가까이 하면 대종사님의 가르치심을 몸소 이렇게 실천하는 기회가 더 많아지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올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추상적인 얘기지만은 제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앞으로는 일원상 서원문이라는 이불을 덮고 잠을 자야겠다. 아마도 여름에는 시원하고 봄가을에는 따스하고 겨울에는 포근하고 따뜻하지 않을까라는 좀 바람이기도 하고 상상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얘기 또 다른 얘기가 좀 뒤바뀌는데, 제가 이제 퇴원했더니 주변에서 하는 말씀이 당신 원불로 열심히 다녀서 이 정도 됐을 거야 라는 말씀 하시는데, 저도 이제 이렇게
큰 사고관이 참 감사히 여겼었는데 주변에서 그런 얘기할 때 내가 내 딸이 그래도 신앙인으로서 좀 삐뚤어지지 않게 살았던 것이 주변 사람들한테 보여졌나 싶어서 더더욱 좀 조심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말씀드려요. 근데 지역박죽인데 제가 한 20여일 병원 생활을 했는데 우리 교수님께서 생각하실 때 아는 분은 알 거예요. 제가 팔 자갈론이 없거든. 치료비를 어떻게 했냐? 조금 궁금하실 수도 있어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저희가 그 단체에 가서 일을 하면은 근로계약서를 써요. 그러면 거기에 4대 보험이 적용이 됐고 나중에 그 인건비에서 일정 부분 공제를 하고 받거든요. 그래서 그 치료비나 이런 것들은 그 복지공단이더라고. 근로복지공단 거기서 저를 주는 게 아니라 말하자면 제가 들은 보험금에서 지불을 해줘요. 우선 제가 나올 때는 이제 우선 지급으로 나왔는데 그래서 그 부분은 염려 안 하셔도 괜찮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줄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